자, 이번엔 주제통합 10이죠. 제목은 울리히백, 그 다음에 브리노 라뚜루, 이렇게. 근데 이 두 사람은 파국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한 차이를 보여주는 글입니다. 한번 보죠, 같이. 자, 무슨 내용인지 제목만 봐서는 모르죠. 자, 역시 가나 주제통합이기 때문에 두 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울리히백은 첫 번째 단락이죠. 울리히백은 21세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21세기에 우리가 단지 변화하는 세계가 아니라 not A 바삐죠. 변화 수준이 아니라 탈바꿈하는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울리히백이 얘기하기를 not 변화가 아니야. 아예 탈바꿈을 한다는 얘기죠. 요 탈바꿈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돼. 뭐가? 21세기에 대해서 탈바꿈. 아니나 다를까 바로 나오잖아요. 탈바꿈이란 것은 급진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야. 변화가 아니라 급진적인 변화. 변화가 아니라 급진적인 변화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 탈바꿈이라는 것은 인간 실존의 본성 수준에서 일어나는 변화. 말이 어렵네. 인간 실존의 본성 수준에서 일어나는 변화, 새로운 규범과 가치를 만들어내는 문화적 변동 모두 함축한다. 알겠어요? 이제 설명이 되네. 이 탈바꿈 안에는 인간 실존의 본성, 인간이란 어떻다라는, 여기에는 인간 본성 수준도 있고요. 아예 새로운 규범과 가치를 만들어내는 문화적 변동도 모두 함축된다. 그럼 여기서 또 멈춰서서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 봐야 되겠지. 문화적 변동,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어쩌면 이게 또 아까 배웠던 뭐랑 헤테로토피아랑 또 연결할 수도 있어요. 새로운 기존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내는 문화적 변동, 헤테로토피아. 그리고 이 문화적 변동은 또 뭐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사실주의적 초현실주의랑도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백에 따르면 이렇게 하게 된 원인은 뭐냐면 뭐 때문이에요? 기후변화 때문이에요. 기후변화 얘기를 하네요. 기후변화가 이러한 탈바꿈이 일어나게 하는 근본적인 동력이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움직인다는 거야. 울리히백, 그는 당대 사회에 만연한 기후 비관론에 편향된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얘들아 봐봐. 그라는 인물은 이 울리히백이겠죠. 울리히백이 뭐라고 하냐면 당시 시대에 만연한 기후 비관론이에요. 기후 변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 비관론자이긴 한데 나중에 읽어보면 그래, 기후가 변화한다는 것에 대해서 굳이 비관론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거 학교에서 배웠니? 이거? 배웠어요 이미? 그래. 자, 그러면 편향된 인식, 거기에 치우친 사고와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한다는 거야. 그리고 전 지구적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이 종말론적 파국이 아니라 또 not A 바삐네요. 일종의 해방적 파국으로 전환될 수 있음에 주목한다는 거야. 자, 보세요. 당대 사회에 만연한 이 기후 비관론은 일반적 생각이죠. 일반적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에서 얘는
통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구적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이, 자, 울리백이 뭐라고 해요? not 종말론적 파국이 아니라, 종말이란 것은 끝 아니야. 이게 아니라 뭐에 전환될 수 있는 거예요? 해방적 파국에 갈 수 있다. 그러면 다음에 얘기하겠죠. 이렇게. 백은요, 울리히 백은요, 방금 여기서 얘기했던 종말적 파국이 아니라 해방적 파국 개념 수립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개념이 중요해요. 그래서 기후변화를 위기다 라는 관점을 넘어서는 거야. 백은 기후변화를 부인하지도 않아. 그리고 해결 가능해 라는 문제로 보지도 않아. 그래서 이런 식의 문장은 문제 내기 되게 좋아요. 울리히 백은 기후변화를 부인했다, 부인하지 않았다. 여기서 갈라내면 되죠. 울리히 백은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아니에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후변화라는 것은 우리의 사회적 삶을 심대하게, 깊고 거대하게, 아까 얘기했던 탈바꿈시킬 파국적 사태라는 것 또한 울리히 백은 인정한다. 파국이다. 이 글의 제목이잖아요. 해방적 파국. 기후변화는 우리에게 파국적이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야. 아니야. 기후변화가 우리에게 그렇게 파국적이지 않아 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기후변화는 파국이라고 이미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근데 중요한 건, 하지만 파국이 반드시 종말일 필요가 없다니까요. 파국은 맞아. 깨지고 망가지고 무너진 거야. 근데 무너졌다라고 해서 종말이 아니라고요. 탈바꿈의 동력이다. 기후변화는 종말이 아니라 오히려 파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탈바꿈의 동력이 되는 거고요. 백은 이것이 가능함을 실제 그랬다니까요. 1차 세계대전에 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그지? 미국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었어. 2차 세계대전 때, 그때 우리 한반도는 일제강점기였죠. 그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고요. 그 일제강점기는 우리나라만이었어? 동남아시아, 중국, 얼마나 많은 사람, 전 세계적으로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망가지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그 어마무시한 희생을 치른 이후에도 유엔이라든가 EU 이런 것이 만들어져서 중요한 거다. 공존적 문명을 건설하려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가 다 망해버린 종말론적인 상황인 듯한 것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인류는 그것을 종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긍정적인 세계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급진적 변화를 할 수 있는 인간 본성이나 문화적 변동 등을 다 동원해서 공존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과 제도나 문명 등을 건설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칠판 잠깐 보실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본문에 공존적 문명 건설과 합리적으로 해결, 이거 같은 말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소한 문제를 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이게 왜 사소해? 얘랑 얘는 같은 게 아닙니다. 국민, 그리고 국가를 넘어서는 정치 공동체를 구축하는 세계주의적인 탈바꿈이 일어난 것이다. 이처럼 기존의 규범들을 위반하면서 전 지구적 파국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충격이 다시 새로운 인식, 성찰을 촉발하는 사회적 수준의 정화작용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백의 해방적 파국이다. 우리 아까 주제통합 8 하면서 어떤 관점으로 한번 이해도 해봤었죠? 정반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도 정반합이죠. 어떠한 정상적인 기후나 세계 질서 속에
기후변화와 같은 어마어마한 이 정의라는 사회를 위협하는 반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반은 결국에는 종말로 디엔드 끝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해방적인 파국, 그러니까 뭔가 더 나아질 수 있는 합의 세계로 간다는 얘기죠. 이 합의 샘플이 바로 유엔이라든가 유럽연합인 EU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세계주의적인 탈바꿈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인식과 성찰을 촉발하는 사회 수준의 정화작용이라거나 이게 다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봅니다. 요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시려나 모르겠어. 2005년에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인가요? 2005년이면? 그래. 이거 어마어마했었습니다. 그때 기사 찾아보세요. 허리케인 카트리나는요, 미국이 겪은 가장 큰 재난이었었어요. 자연재해. 자, 이거 어느 수준이었냐면 대통령이 직접 가서 막 현장 지휘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 대통령이 막 부시였을 텐데. 기후변화 역시 마찬가지. 2005년 미국의 남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결국에 이거는 확실한 거죠. 지구온난화, 즉 뭐죠 이거?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란 말이에요. 특히 카트리나로 인해 발생한 홍수 때문에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시가 큰 피해를 입었는데, 뉴올리언스시는 미국 내 대도시 중 유일하게 주민의 70%가 흑인이란 말이야. 무슨 뜻이야? 주류야 비주류야? 비주류라는 거야. 주민들의 소득 수준도 낮아. 그리고 뉴올리언스시의 예산도 부족해.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돈도 많이 안 줬나 봐. 무시하고. 그래서 홍수를 막을 수 있었던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도시의 모든 시설이 미비해서 피해를 더욱더 키운 거야. 자, 그럼 여기서까지 인식이 뭔지 아니? 이 기후변화에 의한 카트리나는 막을 수는 없는 거라고요. 아까 울리히백이 인정했다는 것은 요거야. 기후변화에 의한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한 거야. 예상 문제.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막으려고 하는 것은 울리히백의 의견이 아닌 거야. 이거는 받아들인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거란 말이죠. 이 사건은 단순히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 중에서 이 홍수를 단순하게 얘를 기후변화에 의한 문제다라는 환경정의 문제로 보지 않았던 기존의 관점에 변화를 가지고 와서 홍수의 위험을 뭐라고 했냐면, 왜 홍수가 위험했는 줄 알아? 이거는 다른 시보다도 흑인이 많이 산다는 이유로, 시 예산도 많이 없고 소득이 적다라는 이유로, 가난한 시라는 이유로 당한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홍수의 위험을 환경적 불평등으로 본 거예요. 여기서의 환경은 뭔지 아니? 자연 환경이 아니야. 자연 환경을 막을 수 있는 환경의 불평등 또는 불공정. 왜? 소득이 없으면 보존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왜? 소득이 없고 교육 수준도 낮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위험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곳에서 돈을 떼어다가 거기를 메꿔줘야지. 뉴올리언스시에서 발생한 파국의 환경보호라는 과제, 그리고 미국에서의 인종차별의 역사까지 간 거예요. 이것이 환경보호와 인종차별의 역사를 하나로 합쳐지는, 단어 볼까요? 하나로 병합된다. 단어. 사회적 수준의 정화작용으로 이어진 거다라는 거야. 그래,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도 적었죠. 환경적 불평등 플러스
불공정성 문제가 병합이 되어서 환경보호 과제와 미국의 인종차별 문제로까지 가게 된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 단락. 간단합니다. 울리백은 종말론적 파국론으로 인해 문제를 개선한 실천을 중단하는, 말이 좀 웃긴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천하는 것을 중단하는 폐해를 경계한다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야? 종말론적 파국론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말을 바꾸면 종말론적 파국론으로 가지 말아라. 어디로 가라는 거야? 해방적 파국으로 가라. 해방적 파국으로 가라. 그 파국인데요? 그게 아니라니까. 어쩔 수 없는 기후재앙 같은, 기후 어떤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나 재앙을 받아들여라. 어쩔 수 없다면. 근데 그것을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바탕으로 끌고 가라. 그것을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파국이 내포하고 있는 비관적 성격을 해방의 낙관성으로 전환시키고자 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러한 파국에서 해방으로의 이행 과정은 단순하게, 아니요, 문화적이면서도 정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죠. 괜찮지?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가볼까요? 자, 풀 수 있나? 가와 나의 내용인데 울리백과 관련한 것은 1번 볼게요. 백은 끊고요. 미래에 대한 낙관을 바탕으로, 이 미래에 대한 낙관을 뭐라고 하면 돼요? 그렇죠. 해방적 파국이라고 하면 되겠죠. 21세기에 탈바꿈하는 세계에 대처해야 한다고 봤다. 탈바꿈은 뭐예요? 탈바꿈은 어떤 거였죠? 변화예요? 급진 변화, 급진적 변화죠. 이렇게 좀 메모를 해두시면 나중에 변형 문제가 와도 여러분들이 잘 해결하실 수 있겠지. 2번, 백은 2차 세계대전이 초래한 파국이 국민 국가를 넘어선 정치적 공동체를 구축하게 했다고 본다. 뭐가 있죠? 유엔이나 EU 같은 게 있었죠. 그치? 맞으니까 땡. 3번 몰라요. 4번 몰라요. 5번도 모르네요. 어쨌든 1번과 2번은 답이 안 된다라는 거. 2번의 기억이 어디에 있을까? 허리케인 카트리나네요. 기억이 허리케인 카트리나. 즉 얘는 뭐라는 거예요?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를 얘기하는 거지? 그럼 보자고요. 이걸로 인한 피해의 충격은 끊고 사회적 수준의 정화작용으로 이어졌다. 맞지? 어떻게 해요? 문화적 플러스 정치적으로. 맞네. 2번,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피해 이전에는 끊고요. 홍수를 환경정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다. 맞아, 안 맞아? 얘도 맞죠. 그냥 피해 이전에는 그냥 뭐로만 본 거예요. 이렇게 인식하지 않고 뭐로 봤어요? 그냥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로 본 거예요. 맞으니까 땡. 3번,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발생에 미친 영향은 끊고요. 파국이 탈바꿈의 동력으로 기능하게 된, 탈바꿈의 동력이란 것은 뭐예요? 여기선 어디로 가는? 해방적 파국의 힘이 됐다라는 거죠. 얘도 맞네. 4번,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환경보호와 인종차별의 역사라는 두 담론을 구분하는 계기가 됐다. 구분해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병합이라고 그랬죠. 얘네들을 합쳤다고요. 그러니까 답이 4번이죠. 저는 병합이라고 그랬고 얘는 뭐라고 그랬더라? 까먹었다. 아니, 본문 봐봐. 제가
가급적 단어를 설명하려고 아까 했었나? 아, 하나로 합쳐지는 저는 이걸 병합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치? 전 계속 이제 단어를 좀 설명하려고 그랬던 건데 어쨌든 5번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했지만 그 피해를 키운 데에는 사회적 요인 뭐죠? 차별. 무슨 차별이었어요? 특히 인종차별, 예산 부족, 공동체 의식의 부재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겠죠. 맞으니까 땡. 자, 3번은 뭐가 될까요? 3번 기후변화에 대한 백과 라뚜루. 브리노 라뚜루예요. 라뚜루가 브리노야. 자, 그러면 백과 라뚜루의 공통적인 생각이라면 여기는 백의 생각이 일단 들어가야 되겠죠. 1번 기후변화는 끊고요.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맞아? 아니죠. 해결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백의 생각이 아니야. 2번 기후변화는 끊고요. 인간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파국적 사태다. 그렇죠. 파국적 사태임을 인정하고 간다고요. 근데 그게 종말론적 파국이어서는 아니고 그러니까 해방적 파국이어야 된다는 내용이죠. 요거 괜찮네요. 요거 100 생각 괜찮고요. 3번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을 파괴하는 규범과 가치를 끊고 보호해야 한다? 이런 내용 있었나? 규범과 가치 오히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건 생각이 아니네요. 4번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발전주의적 세계관 생태적 관점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런 내용은 없지 않니? 아예? 땡.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의 주체에는 끊고요. 인간과 비인간이 모두 포함된다? 이런 내용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일단은 보도록 하죠. 2번 아니면 5번까지만 설정해 놓고요. 4번 라뚜루 관점은 잘 모르죠. 5번 이건 그냥 좀 이따 한꺼번에 풀자. 너무 길어서 까먹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라뚜루를 볼게요. 브리노 라뚜루. 자, 보시죠. 총 몇 단락이냐면 얘도 4단락이네요. 자, 빨리 첫 번째. 브리노 라뚜루는 사회를 행위자인 인간과 비인간이 연결된 네트워크라고 봤다. 그래서 저는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면요. 인간을 동그라미로 그리고요. 그 다음에 비인간. 자, 그럼 아까 답은 2번이 나왔네요. 그지? 이거는 라뚜루의 생각이야.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한 거냐면 얘가 네트워크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21세기는 이 인간 세계를,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사회고요. 얘가 사회야. 그리고 21세기는 이 인간 세계를 넘어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얘네들, 모든 것,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무리의 사회가 파국에 처해질 거다. 21세기는요, 이게 모두 어떻게 될 거다? 파국이라는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요 파국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러브록이 창시한 유기체처럼 살아있는 지구라는 가이아라는 개념을, 가이아가 뭐지 원래? 대지의 여신. 대지의 여신이란 뜻이에요. 신이에요, 신. 맞아. 그리스 로마 신화. 어휴, 왜 별걸 다 알아? 아는 거 많아. 자, 그래서 여기서는 가이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 러브록이라는 거예요. 러브록이라는 사람이 먼저예요. 사랑바위? 그러니까 옛날, 그러니까 그 미국 사람들 뭔가 근사해 보이잖아요. 되게 웃겨요. 내가 좋아하는 미국 배우 중에 클린트 이스트우드잖아요. 클린트 이스트우드. 동쪽나무. 뭐 그런 거 이름이 동쪽나무. 응? 자, 원래는 러브록이 뭐라고 했냐면, 사랑바위가 뭐라고 했냐면 유기체처럼 살아있는 지구.
이걸 뭐라고 했냐면 가이아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가이아. 가이아가 뭔지 아니? 선생님 여기는 안 나와 있나 나와 있나 모르겠네. 가이아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얘네들끼리 질서와 조화를 이루면서 이 지구라는 행성을 유지해 간다는 거예요. 그냥 뭐 해가 지고 해가 뜨고 뭐 겨울이 오고 봄이 오고 식물이 자라고 동물이 죽고 이런 자연스럽게 이게 러브록의 가이아 개념인데 이 변형에서 자신의 이론에 활용하는데요. 러브록은 지구라는 행성 전체를 가이아로 보았지만 라뚜르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러브록은 지구의 표면 뭐죠? 지각, 멘틀, 외핵, 내핵까지 전체를 입체적으로 얘네들은 알아서 이렇게 돌아가. 이런 게 바로 러브록의 가이아 개념인데 라뚜르는 이 속까지 본 게 아니라 라뚜르는 여기만 본 거예요. 연두색만. 그리고 여기에 살아다니는 생명체들의 협소한 공생 공간으로 이 영역에서 이 입체에서 이 표면으로 그러니까 러브록에서 누가 온 거야? 라뚜르가 왔다는 것은요 가이아의 개념이 입체에서 평면으로 바뀐 거죠. 맞지? 껍데기니까. 그 다음에 껍데기를 뭐라고 한 거냐면 공생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축소했어요. 그래서 러브록의 가이아 개념에서 라뚜르의 개념은 이렇게 축소됐고요. 수많은 행위자가 자신의 생존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살기 위해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결과로 조성되었다고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생 공간에 살고 있는 행위자들의 생존을 위해서 뭐 했냐면 끊임없이 주변 환경과 생존을 위해서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을 했다. 그래서 수많은 행위자는 이 가이아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뭐를 일으켜? 행위의 물결을 일으킨다. 행위의 물결들은 서로 간섭하면서 뻗어가면서 뭘 만들어요? 공생 네트워크를 만들어내죠. 가이아에는 초월적 섭리, 선험적 구조, 특권적 중심, 고정된 체계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뚜르는 이 가이아가 파국의 중심이라고 본 거죠. 오히려 라뚜르는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좀만 더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잘 들어봐. 이것만 하고 넘어갈게요. 러브록은 간단해. 그냥 지구 전체가 내핵까지 다 가이아야. 라뚜르는 이 지구라는 그 입체적인 가이아에 대한 러브록의 개념을 평면의 공생 공간의 개념으로 범위를 축소시켰고요. 이 지표면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행위자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생존을 위해서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한단 말이야. 상호작용이 하다 보면 서로 파동을 일으키고 간섭하면서 뻗어나가면서 공생의 네트워크를 만든다고요. 여기에는 신의 섭리도 있지 않아. 경험하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를 깨닫는 선험적 구조도 당연히 없어. 그리고 여기서는 특권적 중심이라든가 고정된 시스템마저도 없습니다. 라뚜르는 근데 이 가이아, 빨갛게 지금 선생님 밑줄 긋는 이게 평면의 공생 공간인 이 가이아가 파국의 중심에 있는 거야. 여기가 이제 파국을 맞이했다라는 거죠. 폭풍, 해일, 기상이변, 해수면 상승, 폭염 같은 기후 변화로 인한 이런 파국적 재난들로 가이아 자체가 파괴되지만 이런 재난을 일으키는 것 또한 가이아라는 거예요. 이 말을 좀 정리하면 가이아는 지가 지를 파괴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파괴하는 주체이자 파괴당하는 객체인 거죠. 그리고 이 가이아 파국의 결과는
공룡의 멸종으로 알려진 백악기 대멸종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여섯 번째, 이 지구가 겪고 있는 여섯 번째 대멸종이라는 거죠. 좀 길었어요. 자, 그 다음에 쭉 갑니다. 이렇게. 가이아가 중심에 있는 파국은 라뚜르에 의하면 일종의 전쟁 상태란 말이야. 파국으로 가는 이 상황을 일종의 전쟁 상태라고 규정을 했고요. 그는 대립하는 두 존재 사이에 최종적으로 뭔가 대립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조정하거나 판단하는 주체가 없을 때 전쟁이 발생한다고 본 거야. 즉 지금은 현재 파국은 타협 안 돼, 중재 안 되는 적대적 관계로 맺어진 대상들 사이에 전쟁 상태라는 것이며, 플러스 인간 행위자들과 멸종해가는 비인간 생명체들 사이에도 전쟁이 진행 중이다. 뭐가 있어요? 바이러스, 코비드와 같은 인간 신체, 그 다음에 태풍과 빈민들, 산불과 코알라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인간 사회 내부도 파국에 대한 근본 태도와 입장이 상이한 두 그룹을 중심으로 전쟁이 진행 중이다. 인간 세계의 갈등이죠. 한편에는 파국의 심각성을 부정. 에이, 이거 아니야. 그 정도까지 생각하는 건 오버야. 인류는, 인간 세상은 계속 발전할 수 있어. 그리고 이득을 취해 왔다면 더 이득을 취해 가야 해. 라는 자들이 있어요. 욕심쟁이들. 지구가 망하든 말든 자기가 여지껏 취하고 있었던 이권들을 포기 못하고 가이아에 살면서 가이아 자체를 파괴하는 욕심쟁이들, 그 욕심쟁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인간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또는 근대인들이라고 한 거예요. 예상 문제 냅니다. 만약에 이게 지문이잖아요? 그럼 보기 박스에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쓰레기 수출하는 나라, 쓰레기 수입하는 나라, 그거 알아요? 쓰레기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어디야? 빈민국이죠. 방글라데시, 인도. 얼마 전에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인도에는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만한 쓰레기장이 있어요. 근데 그 쓰레기장은 선진국의 쓰레기를 수입해다가 태우든 묻든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취재자가 갔거든요. 근데 그 쓰레기는 뭐가 많은 줄 아니? 한글로 된 쓰레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쓰레기도 많은 거야. 그게 제 3의 나라를 갔든 우리나라에서 다이렉트로 갔든 간에. 그거 어때요? 지금 가이아가 망가져가고 있다고. 근데 가이아를 망가뜨리는 사람이 가이아에 살고 있다고요. 아니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놈들이 바로 근대인들 또는 인간들이래요. 근데 이 범주에는 여전히 발전을 꿈꾸는 자들, 인간 중심주의자들 등이 포함되는데, 반대편에는 이러한 인간들과 전쟁을 벌이는 또 다른 인간 집단이 있죠. 이들은 파국은 너무 위험해,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지, 그리고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다른 대안을 우리는 찾아야만 해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지구생활자래요. 귀엽죠? 지구생활자와 인간들이 서로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이렇게 그려 넣은 겁니다. 자, 선생님 메모를 보시면 VS 해놨죠. 근대인들 또는 인간들은 뭐예요? 파국의 심각성을 부정해요. 그리고 계속 발전주의적 세계관만을 견지하고요. 이해관계를 계속 지속해 나가죠. 근데 지구생활자는 어때요? 이 파국은 위험하고 절체절명의 지금 인류가,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에 우리 이 가이아가 몰려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라는 대안을 탐색하는 집단들이 있다고요. 그 대안을 탐색하는 집단들을 지구생활자라고 하는 거죠. 다음 달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라뚜르는 이 파국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의 세계가 이미 종말을 맞이했다는 것을 인정하라고요. 종말이라니까. 그리고
생태 파국을 쉽게 타개할 수 있다고 보는 여러 아니한 쉽게 보는 입장을 비판한다는 거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파국을 인식해라. 그리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식의 진보와 실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생태 파국은 진행되고 있다. 단순한 실천, 단순한 정치적 구호만으로는 이 파국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하려고 해도 파국이 진행되는 속도는 인간의 실천 노력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미래는 망했다, 종말적 사태다라는 절박성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실에 대한 냉혹한 인정을 시작점으로 가능한 실천을 모색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라뚜리에 따르면 이제 21세기가 진행되면 될수록 더 많은 인간 행위자가 파국의 영향을 받을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종말론적 현실을 절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박한 인식이 결국에는 생각을 바꾸고 그들의 실천을 촉발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실천 주체들은 그럼 누군데? 삼성 이재용 회장이야? 윤석열 대통령일까요? 아니면 돈 많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일까요? 아니요. 실천의 주체는 취약자들이 한다고요. 누구? 청년 세대, 난민들. 아까 가랑 연결하면 뉴올리언스시의 흑인들, 생태재난의 피해자들 등이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 마저 한번 보죠. 1번에 1번, 2번은 다 모두 적절함으로 안 했고요. 자, 이제 라뚜르에 대한 얘기를 봅시다. 3번. 얘 맞았고, 얘 맞았고. 라뚜르는 가이아가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의 중심에 있다고 보았다. 맞아, 안 맞아? 당연한 얘기. 라뚜르는 사회가 공생의 네트워크로서 고정된 체계를 갖춘 가이아 속에서 만들어진다. 맞아? 사회가 공생의 네트워크로서 고정된 체계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답 4번. 5번. 라뚜르는 파국의 영향력이 확대될수록 더 많은 사람, 이건 마지막인가 전 단락에서 읽었잖아요. 기존의 생각을 바꿀 것이라 믿고 있다. 그리고 뭐 할 거다라는 거야. 실천할 것이다. 누가 실천해요? 난민들, 피해자들, 약자들, 이런 거겠죠. 자, 맞으니까 땡. 자, 1번의 답 4번이고요. 2번 풀었고요. 3번은 누가 봐도 2번밖에 안 된다. 그지? 4번은 안 했죠. 자, 라뚜르의 관점. 종말론적인 파국을 인정해라, 받아들여라, 그리고 대안을 찾아가자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라뚜르의 관점에서 봤을 때 보기에 A와 B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기후를 연구하는 기후과학자들은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의 위험을 사실적으로 정의했어요. 그리고 그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일부 과학자를 포함한 기후회의론자들은 에이, 부정확성이 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부정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라뚜르의 입장에서는 안 돼, 이런 거죠. 그러면 1번. A는 지구생활자, 얘는 인간들 또는 근대인들 해도 되겠죠. 그래, 맞으니까 땡. 2번. A와 B는 끊고요. 비인간 생명체와 일종의 전쟁 상태. 맞죠? 그래. 3번. A와 B는 당연하죠. 인류나 가이아에 닥친 이 파국의 현상에 대한 인식을 서로 달리하고 있네요. 자, A와 B 사이에는 최종적으로 조정하고 판단하는 주체, 이와 이 사이 주체가 있다고 판단해요? 없으니까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건 4번. 이렇게 문제가 어렵지 않냐? A와 B는 끊고 가이아 속에서
생존을 도모하는 행위자에 해당할 수 있겠다. 맞죠? 맞죠? 자, 5번 있나요? 자, 5번 풀어봅시다. 5번. 아이고, 5번. 어마어마하다, 양이. 자, 쫄 필요는 없고요. 자, 가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앤서니 기든스는 기후변화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자, 넘버링 해볼게요. 기니까.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 멸망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결코 안 된다고 봤다. 인류 멸망설은 그 어느 것을 막론하고서라도 우리가 제대로 소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했을 때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정도의, 그러니까 겁주는 거다. C. 한편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가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거의 감지할 수 없는 현상이기에 아무리 심각한 위험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저 기다리기만 하는 모순적 현실도 지적한다. D.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기든스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국가가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거야. 1번. 기든스는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 멸망설을 하나의 가능성으로 보았으므로 그쵸? 가의 백이 종말론적 파국론의 폐해를 경계한 것에 공감하지 않겠군. 맞아? 그러니까 답 1번이죠. 서로 연결이 안 되잖아. 그러면 나머지를 보도록 합시다. 나머지 보고 쉽시다. 기든스는 끊고 기후변화의 중대성을 얘도 콜했죠. 그러니까 가의 백이 기후변화의 위험을 인정했고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요건 괜찮죠. 그냥 설명이네요. 문제가 아니라. 기든스는 인간이 자기 소임을 다하고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면 나름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 맞죠? 가의 백이 제안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문화적, 정치적 노력이 적절하다면, 이거 괜찮죠? 아까 선생님 문화적, 정치적 맨 마지막 단락에 필기도 해드렸죠? 4번. 기든스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실천의 주체로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여기 했잖아요.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 나의 라트로가 파국이 초래하는 파괴 관계에서 취약한 위치에 놓인 이들이 실천의 주체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겠군. 난민이나 취약자들이 맞죠. 이거 5번 문제 좋네요. 자, 그 다음에 기든스는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가 일상생활에서 거의 감지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았다. 맞죠? 나의 라트로가 21세기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사람이 종말론적 현실을 절감하리라고 전망하는 것에, 그렇죠. 서로 다르죠. 맞지? 그래서 2, 3, 4, 5번은 잘 읽어보세요. 여기서 많은 선택지들을 추출해낼 수 있을 겁니다. 괜찮죠? 그리고 또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번에는 다음 그 지문이 인문예술 6위였는데 우리 그거 했었어요. 맞죠? 그게 뭐냐면 놀이문화야. 내가 분홍이 알죠? 분홍이? 분홍이. 그래서 그거는 뛰어넘고 그 다음 게 뭐냐면 인문예술 10회 이겁니다. 이거. 아니다. 있습니다. 인문예술 10 할게요. 좀 이따 찾으면 되죠. 잠깐 쉬세요. 더우니까.